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업정보는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진도를 이제 나가기 앞서서 책을 처음에 딱 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 보시면은 중요 키워드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요 키워드 나오는 내용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학습 지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학습 지도 아마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 학습 지도를 보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좀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것도 언제 활용하시면 되게 유용하냐면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있어요. 이제 복습하실 때 요 내용 갖고 정리할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 직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몇 시간 남겨놓거나 아니면 시험 전날이나 요럴 때 이제 전체적으로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유용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이제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렇게 이제 중간 점검용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좀 이제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공부하는지 눈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직업 정보론이잖아요. 직업 정보론. 아직은 되게 막연합니다. 직업 정보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지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저랑 같이 한 5분, 10분만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뭔지 딱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조금 궁금증이 있더라도 제가 다 해설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지금 직업 정보하고 관련된 건데, 요게 이제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직업 정보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구나.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 상에서도 직업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친숙한 책자, 아니면은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유형별로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시험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도 이런 걸 좀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직업사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2010 이렇게 숫자가 보통 붙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직업 정보 이제 크게 나누면은 잠깐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책자 형태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나 이제 파일 형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접합니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접속하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트 혹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여기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직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직업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국 직업사전은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요게 이제 파일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이게 인쇄해 갖고 이제 책자 형태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붙은 게 있어요. 뭐 2012, 그다음에 뭐 2017. 그러면 이제 그때 편찬 혹은 개정된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한국 직업사전은 2012입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릴 겁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 내용이 맞았는데 지금은 틀립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책자라든가 파일 혹은 사이트 혹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시험지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문제를 보면은 지금 공부하는 거랑 좀 틀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로는 혼자서 공부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이게 바뀌고 이렇게 개정되고 이런 걸 놓치고서 나중에 혼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저랑 같이 수업을 좀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 또 하나는 뭘 시사하느냐? 제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하던 해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두고서 이제 뭐
조금 어려우니까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도 생기니까 내년으로 미루자. 내년에 공부하시면 다 바뀌어 있습니다. 뭐 다는 안 바뀌겠지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걸로 딱 시험 볼 수 있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볼 수 있게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빨리. 나중에 공부하시면 더 헷갈리는 게 직업정보론이에요. 두 가지 시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를 세심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2017 이렇게 붙어 있죠. 한국직업전망도 이제 뭐 둘 다에 해당됩니다. 이게 파일로도 제공되고 뭐 사이트에서도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둘 다에도 해당되는 건데, 사실 뭐 이걸 나누는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온라인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도 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망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17이 붙었죠. 그러니까 2017 버전이 가장 최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붙어요. 이렇게 연도가 붙고 혹여 안 붙더라도 그냥 한국직업전망 혹은 한국직업사전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한 그 내용으로 보신다고, 이제 문제를 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검색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은 아마 한 번쯤은 다 접속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워크넷이라고 있죠. 워크넷. 자, 워크넷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넷 안에 이제 워크넷 접속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상단에도 뭐 여러 이제 기능들이 있을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왼쪽에도 이렇게 뭐 기능들이 있고 하잖아요. 클릭하면 그에 맞는 이제 링크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에 맞는 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하나의 코너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직업 및 진로라든가 아니면은 직업 정보라고 있어요. 직업 정보. 얼른 클릭하셔도 접속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직업 정보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별도의 일자리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그 기능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워크넷에 통합돼 있어요. 워크넷은 아주 많이 친숙해져야 됩니다. 아주 많이 친숙해져야 돼요. 직업 정보론 자체가 제가 서두에 조금 얘기하려다가 요쯤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직업 정보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무 지식을 공부합니다. 실무 지식.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겠어요? 실무 지식. 그러면 다른 건 실무 지식이 아닌가? 그렇죠. 다른 과목들은 좀 실무 지식과는 좀 연관성이 좀 많이 낮죠. 왜냐하면 우리 저랑 같이 이제 노동시장론도 공부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경제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과목, 2과목에서 공부하시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도 심리학 혹은 상담학, 아니면은 뭐 산업 및 조직심리학, 이런 어쨌든 학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법규라는 이러한 이제 완비된 어떤 법전의 내용을 갖고 문제를 구성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취업을 해서 직업 상담사 혹은 직업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그때 활용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서들을 되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의 좀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무 지식이기 때문에 수험 스킬이 좀 필요해요. 수험 스킬. 그러니까 요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또 유리하신 분도 있고 되게 불리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것을 학문적인 어떤 기반을 두고 완벽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직업정보로는 그 과목 특색이 좀 안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는 그런 문서들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험 스킬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물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동시에 이 수험 스킬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대비예요. 득점을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직업 정보는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자, 왜 지금 워크넷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검색 방식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제 이제 취업을 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자기 개발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을 생각해서 따두신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점이 필요해서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를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은 워크넷하고 정말 많이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을 활용하지 않고 직업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워크넷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워크넷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시험 문제로 구성합니다. 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를 봐요. 워크넷 포함해 갖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NCS라든가 아니면은 HRDnet 직업 훈련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HRDNet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이제 시험 접수하실 때 어디서 접수합니까? 국가 자격, 국가 기술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전문 자격이라든가 큐넷. 자, 큐넷에서 이제 시험 접수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합격자 발표도 하고 이런 여러 사이트들은 우리가 실제 실무에 나가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무에 나가서 중요하니까 이걸 시험지로 만들겠죠. 이거는 방금 나와 있죠.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한번 혼자 해보세요 이러면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종의 이 동영상 강의지만 동영상 강의 안에서 일종의 실습과 같은 그런 특강 시간을 한 번 정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다 뭉쳐갖고 이제 사이트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이 있다 이런 이제 특강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체험을 직접 혼자 해보시면 좋지만 못 하시더라도 저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과 정보 검색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워크넷 안에 직업 정보 안에 이제 혹은 직업 진로 안에 들어가시면 학과 정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마치 수업 시작한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일종의 배경, 그렇죠? 하나의 어떤 큰 맥락, 앞으로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단원에 대해서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마치 본 강의 설명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직업 정보의 이해 이렇게 돼 있죠? 잠깐 맛보기는 봤었는데 직업 정보 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자, 직업 정보. 자, 이게 이제 1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직업이란 말도 나오고 진로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진로는 물론 직업도 생애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지만 보다 생애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건 진로잖아요. 진로. 그렇죠? 그래서 진로는 어떤 생애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게 진로인데 진로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 진로. 그 안에 이제 직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담 공부하시다 보면 진로란 말도 쓰고 직업이란 말도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막 혼용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업 정보도 일정 부분 진로하고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직업 정보라고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 정보는 뭘 콕 집어갖고 직업 정보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은 그와 관련된 어떤 연봉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직업 정보예요. 그래서 직업 정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혹은 진로와 관련된 이제 파일 형태로도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파일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이게 책자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혹은 파일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혹은 홈페이지 상에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오프라인, 온라인, 그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직업 혹은 일정 부분은 또 진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통틀어 갖고 다 직업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기관별로 나눠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직업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워크넷도 공공 주체가 이제 공공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여러 막 정보들 나오잖아요. 다 직업 정보예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협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원님 관련 협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담 관련된 협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훈련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관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정돼 갖고 그 관련된 취업 경로라든가 관련된 교육훈련이라든가 뭐 관련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직업 정보입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공공하고 크게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정보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주체에 따라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직업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직업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직업 정보는 직업에 관한 모든 사실 또는 자료를 말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크게는 책자 파일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 이 사이에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형태를 나눠 보면은 기타 이게 뭐 포스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시청각 자료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제공한 어떤 매체로 보자면은 그렇죠? 이게 책자나 파일 혹은 온라인이나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위, 직무, 직업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다. 진로 계획에 사용하는 직무에 관한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말이 좀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토시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아직은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용어 해설 다 해드리니까 지금은 그냥 직업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정보는 직업 정보를 포함하는 보다 광의 개념이다. 직업 정보, 교육 정보, 사회 심리학적 정보를 이 진로 정보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보도 진로, 직업 이런 걸 좀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제 만들던 민간에서 만들던 직업 정보라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상담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을 합니다. 상담원이에요. 그리고 상담원과 내담자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실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실제 그 실무에서 그 상담원들이 하는 활동들 바탕으로 이렇게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하니까 최대한 좀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내담자가 찾아왔어요. 상담원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기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직업 상담을 하려고 왔습니다. 물론 뭐 말로 할 수도 있죠. 보통 뭐 30분에서 길면 1시간도 해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은 시간 안에 30분 동안 계속 막 대화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또 내담자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내담자가 되게 궁금해해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자격증은 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로 나가려면 뭐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공부할 게 더 뭐고 그다음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그 이제 승진 경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말로 하다 보면 정리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상담원들이 항상 어떤 자료들을 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로 이제 책자라든가 아니면 같이 내담자하고 이제 컴퓨터 화면 보면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과정에 이제 직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직업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그게 보면 대체로 이제 책자예요. 상담할 때는 책자 펴놓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리 어떤 그 궁금한 걸 얘기했으면은 다음 이제 상담 때 그걸 이제 자료를 다 출력을 해갖고 이제 제공을 한 형태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 정보를 지금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 정보로 인해 이 내담자가 보다 내가 현명하게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정보를 보다 보면은 내가 뭘 잘못 준비했고 혹은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명확해지잖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참고로 뭐 다른 거는 공부하시면서도 눈치는 다 채시켰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밑줄 쳐 있으면서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간 부분 거기는 출제가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 지식이에요. 직업 선택은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결합된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렇죠? 직업 선택을
이제 상담원이 내담자에게 직업을 선택해 주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사결정이 쉽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뭐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대체로 고민 없이 막 직업을 결정하고 그쪽 분야로 아무 생각 없이 진출하고 하신 분들은 되게 무책임한 분들일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의사결정이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놓고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이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은 직업은요. 한 번 내가 직업을 선택하면 이게 길면 수십 년을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인생과 직결되는 겁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되시면은 이 정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결정이 지금 이 사람의 인생과 직결된다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말 그대로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상담의 그 기본이 뭡니까? 뭘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게 상담이에요. 관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 지식도 배우고 하는 건데 심리학도 공부하고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직업 상담사는 상담사이면서 뭘 다루는 분들입니까? 직업을 다루는 분들이에요. 직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관계로 가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관계는 중요하지만 항상 이 직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팩트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야지 이걸 오로지 관계를 통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직업 세계는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죠. 매우 역동적입니다. 자,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담원이 이러한 직업 정보를 항상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게을리하면은 내담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실제 실무 현장에서도 많이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신의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고 많은 직업 정보를 내가 다 맨날 여기저기 들어가서 찾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친해져야 된다? 워크넷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워크넷. 거기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직업 정보는 그리고요.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직업 선택의 가능성은 제한되죠. 딱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이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요. 뭐 프리랜서도 해봤고 사업도 해보고 공공기관에도 있어보고 민간기관에도 있어보고 이러한 지금 직업 상담사가 되실 분들을 양성하는 이런 강의도 하잖아요.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런 직업 그러니까 취업 지원 기관이죠. 취업 지원 기관에서 실무도 오래 했었고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는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내가 아는 만큼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자격증 사이트도 다시 큐넷 들어가서도 혹시 신설된 자격증 없나 이런 것도 짬짬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해서 봅니다. 또 그게 공부하는 만큼 또 이게 안목이 넓어져요. 그래서 직업 정보가 이런 어떤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직업 정보는 직업을 탐색하고 계획하며 전환하는 등 직업 선택의 전후 과정에서 아주 기묘하게 사용된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뭐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비중도 낮지만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못 맞출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이러한 전반에 대한 하나의 큰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오래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직업 정보의 사용 목적입니다. 그럼 이 직업 정보를 왜 사용할까? 내담자한테 이제 직업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직업 정보가 굳이 필요하냐?
그래서 사용 목적. 자, 보시면요. 먼저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흥미 유발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이거 책에 있어서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머리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다 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자, 흥미 유발. 직업에 대해 지니고 있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뭐 공부를 직접 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대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60대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연령대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경험은 풍부하지만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 갖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초반 부분에서 여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왜 직업 정보가 왜 동기부여를 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느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요 상담 과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말로만 해봐요. 말로만. 그게 좀 지루할 것 같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재밌는 책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화면 보면서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뭔가 시청각 자료라든가 이런 책자 이런 게 있을 때 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흥미 유발도 되는 거죠. 좀 뭔가 좀 신선하잖아요. 좀 덜 지루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놓쳤구나. 이런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더라. 한 직업에서 근로자의 더 좋은 생활 형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직업 정보는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콘텐츠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현직자 인터뷰 자료도 있어요. 전현직자들이 이제 인터뷰한 것도 직업 정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어떤 보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느끼기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책자라든가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직업 정보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 지금 한 직업에서 근로자의 더 좋은 생활 형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런 어떤 전현직자 인터뷰 자료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읽어봐 주시고 기타 학교나 대학 졸업자, 중도 탈락자, 동일시할 만한 근로자 등을 제시함으로써 역할 모형을 제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전현직자 인터뷰 아니면은 그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올라와요. 이것도 다 직업 정보예요. 성공 사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일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연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저명 인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제 성공 사례 읽어보시다 보면은 역할 모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직업별로 예를 들면 뭐 예술 중에서도 뭐 그림 아니면은 뭐 또 사진 찍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IT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계속 꿈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역할 모형을 제공해 줍니다. 저렇게 내가 한번 저분을 한번 내 모델로 삼고 저렇게 한번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직업 정보에 지금 일반적인 기능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기능. 그 다음에 브레이필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자,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기능.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직업 정보로는 무슨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어요?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95%는 다 실무 지식인데 여기도 이제 학자 이름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브레이필드 이런 학자들이 아주 가끔씩 직업정보론에도 나온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옆에 보세요. 쌤의 비법 노트.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의 기능은 참고로 사람 이름입니다. 자, 여기 직업정보론에서는 물론 1과목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자, 일단 일반적인 기능 비슷합니다. 내용은.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필드다라고 하면 이분이 얘기한 거에 따라서 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능.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제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만난 상황.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죠. 몰랐던 거 알려주잖아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자신이 뭔가 이제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결정을 한 게 있는데 뭔가 살짝 부족해요. 뭔가. 그래서 이 직업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한 선택이 제대로 간 건지 이걸 점검하고 만약에 틀렸으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직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갖고 여기 나온 것처럼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양한 이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 그래서 이 직업적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교육훈련이라든가 교육훈련도 필요하잖아요. 교육훈련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공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여기 필요한 뭐 자격증이 뭔지 이런 그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전공 뭐 자격증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관련된 어떤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 자, 브레이필드가 얘기한 직업 정보의 기능은 이분의 맞게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저는 이제 두 문자 따갖고 암기하는 거는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내용을 다 두 문자 따갖고 정리를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될 과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두 문자 따서 하는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죠. 자, 정제동으로 기억해 주세요. 정제동. 그래서 자, 정보 제공 기능, 재조정 기능.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쉽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재조정 나오고 있죠. 재조정의 기능. 동기화 기능. 동기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려워하세요. 이런 말이.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이제 이런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지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언급드렸잖아요. 이제 공부를 너무 오래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공부하기 좀 경험이 부족해갖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직업정보로는요. 일단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막힐 게 아니라 일단은 잠깐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봐도 모르겠고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넘어가 보세요. 일단 잠깐 넘어가 보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왔던 이 맥락들이 있어요. 이 맥락들이 이런 각도에서도 보여지고 이런 각도에서도 보여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약속드릴게요. 일단 끝까지 가보세요. 일단 끝까지 가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해 안 되면 일단 고민 좀 해보시고 그래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나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일단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물론 뭐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제가 설명은 최대한 다 할 겁니다. 자, 정보 제공 뭔지 아시겠죠? 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담자로 하여금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책자 제공해주고 시청각 자료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직업 선택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은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기능, 지식을 증가시키는 기능. 자, 재조정은 대략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내가 판단 잘못했나 이런 거 점검하는 기회 주는 거죠.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진로 선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말 그대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점검. 동기화는 아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이거
방금 봤던 거 요거 아까 기억나시죠? 이게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내가 직접 뭐 클릭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내가 직접 직업 현장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업 정보를 이렇게 제공받게 되면은 이제 좀 흥미가 유발되잖아요. 신선하고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더라. 자, 2차 주관식 나오죠. 특성요인 직업상담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그럼 이거 쓰셔야 돼요.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답안지 이렇게 쓰면은 채점자가 상당히 별로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 제가 채점자라면 잘 풀어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썰을 잘 풀어주셔야 되겠죠. 수식어를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정보 제공 기능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증가시키는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제가 2차를 이렇게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직업상담사 시험은 확실하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미 1차 공부하실 때 2차를 염두에서 학습을 하신 분들이랑 1차는 그냥 대충 하고 6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어떻게든 점수만 맞아서 합격하고 2차 때 다시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가짐 자체가 1차 때부터 이미 내가 이게 2차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거 한번 직접 써봐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2차 합격이 확실히 빠릅니다. 그럼 확실히 빨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브레이필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학자들 나오고 있죠. 크리스텐슨 등이 여기다가 이 3가지에다가 4가지를 또 추가하셨어요. 그 기능은 탐색 기능, 확신 기능, 평가 기능, 논란 기능이 있다. 내용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 큰 맥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3가지 제시하셨고 요 3분의 학자가 여기다가 추가로 4가지 기능을 또 추가한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2차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온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직업정보의 부문별 기능 및 역할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한 양 자체는 되게 적죠.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큰 밑거름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방식도 이런 식입니다. 책에 있는 거 최대한 같이 체크하고 제가 같이 정리할 분 정리하고 추가 설명 드릴 거 추가 설명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는데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는 필요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다른 걸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 스트레스는 유지해 주시되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